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이혼을 했던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는 3년 살고 이혼을 했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 기간도 짧은 편이었고 아이도 없다 보니 재혼 생각은 없느냐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그럴 생각은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그만큼 전 남편과의 결혼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길지도 않은 결혼 생활은 저에게 충격과 배신감, 상처만 남겼기 때문에 재혼 생각은 전혀 없고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학을 떼냐고요. 저는 전 남편을 보며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겉과 속이 다르고 음흉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 모든 게 다 예쁘고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도 결혼까지 한 것이겠죠. 전 남편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예쁘다였습니다. 저만 보면 예쁘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대요. 저희 부모님 말고 처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까지 느꼈습니다. 그만큼 전 남편과는 행복한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한동안은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행복이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것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맞벌이기 때문에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했는데요. 저는 요리하고 주방 청소, 세탁을 맡았고 남편은 청소와 분리수거 등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재단에서 사무직 일을 했었는데요. 월급으로 치면 남편이 저보다 100만 원가량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근무 시간이 비슷했고 어쨌든 둘 다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둘 다 충분히 상의 후 분담해서 집안일을 맡아 했어요. 애초에 결혼도 반반 결혼이어서 결혼 비용도 반씩 부담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양가 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똑같이 맞춰서 했고 어느 한쪽이 섭섭하지 않게끔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서 사는 것이 불만도 안 생길 거고 둘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이는 둘 다 천천히 갖길 원했기 때문에 2, 3년 정도 신혼을 보내고 천천히 가져보자고 상의를 했죠. 그 모든 것들은 남편과 제가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고 서로의 의견이나 뜻도 존중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제가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보통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 자기 말만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했고 남편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우연한 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2년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회식 갔다가 집에 늦게 온다고 했고 저는 먼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는 남편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꼭 노트북을 닫아서 한쪽에 잘 치워놓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을 본 것이 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노트북은 애초에 남편 것이라서 평소에 저는 아예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제 노트북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편 노트북을 볼 이유가 없었죠. 노트북이 열려있길래 별 생각 없이 닫아주려다가 문득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편은 노트북 자체를 안 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사용하던 마지막 화면이 바로 떴거든요. 그냥 내가 대신 꺼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화면을 무심코 봤는데 그 화면은 한 커뮤니티 게시판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줄도 몰랐는데 남편은 꽤나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았고 게시물도 많이 작성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게 제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제 욕들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에 버젓이 저에 대한 뒷담을 써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들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투정이나 뒷담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혐오하고 싫어했을까 싶을 정도의 심각한 비하와 조롱이 가득했거든요. 마누라년이 나더러 분리수거하고 오라고 함, 안 하고 오면 겁나 떽떽거림.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집안일 반반 해야 된다 걔 난리치는데 진짜 짜증나서 이혼 갈기고 싶음. 마누라 진짜 음식도 못하고 성의도 없음. 나한테 청소시키고 지가 음식 담당한다길래 기대했는데 음식 맛도 거지 같고 밀키트로 대충 차릴 때 많아서 개빡침. 예전에는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애도 안 낳았는데도 살찌고 집에서 화장 안 하고 있는 쌩얼 보면 토나옴, 크크. 등등 저에 대한 조롱과 비하에 대한 게시물이 정말 끝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극히 일부인데다 그나마 덜 심한 것들이고 실제 내용은 정말 처참하고 식겁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그저 눈물만 났어요. 모든 것을 함께 잘 상의해서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가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는 제 의견을 잘 들어주는 척 배려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따위 배설 같은 글들을 마구잡이로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이토록 경멸이 가득한 심정이었다니 제가 아내나 가족이 아니고 무슨 원수나 극도로 혐오하는 대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싫으면서 여지껏 뭐하러 나하고 살았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게시글 에서 툭하면 이혼하고 싶다, 이혼 각이다, 너무 불행하다,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 후회한다, 어쩐다 하는데 제 앞에서 남편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남편의 진짜 모습이 뭔지, 나한테 왜 이 정도로 악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정도로 내가 싫었으면서 왜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다 저장했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 비밀번호 해제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딨어? 여보 좋아하는 간식 좀 사왔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방문을 열었는데 제가 노트북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왜 내 노트북 앞에 있어? 그리고 황급히 자기 노트북을 닫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게시물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는 놀라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쫓아와서 혹시 다 봤느냐고 하더군요. 여보, 혹시 내 노트북 봤어? 어, 아니, 그걸 왜 봐? 남의 노트북을. 먹긴 놈이 성낸다고 발딱 성질을 내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다 봤다고 하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눈알 굴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열받으니 차분해지는 겁니다. 조용히 말했죠. 내가 내일 법원 가서 서류 받아올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이혼하고 싶어 죽겠다며.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미치겠다며. 그 정도로 내가 끔찍하고 싫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저딴 데다 글 싸지르지 말고 그냥 나한테 대놓고 말하지 그랬냐고. 그러면 나도 알겠다고 이혼해 준다고 했을 텐데. 여보, 그게 아니라 다 오해야.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쩔쩔매면서 비는 겁니다. 게시글로 저 욕할 땐 언제고 마치 자기가 안 그랬던 것 마냥 비는 거였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뭐가 오해야?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게 됐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저건 그냥. 하더니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거 내 진심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무 개소리나 짓거린 거야.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린 거라고. 절대 내 진심 아니고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어. 하면서 빌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두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하더니 이제는 그게 다 자기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일 뿐이래요. 너는 스트레스 해소를 가족 욕하면서 푸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저기다가 나 욕하면서 쓴 글들 그거 너랑 나랑 다 상의해서 결정한 것들이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네 와이프 저렇게 욕먹이고 싶었니? 내 와이프 같이 욕 좀 해달라고 저런 글 올리고 싶었냐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됐나 봐. 남편은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도 진심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욕하고 있겠지. 쌍욕 섞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겠지.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궜습니다.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미안하다며 방문을 두드리고 우는 척까지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내 반쪽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로 나를 비방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던지요.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 배신감과 충격은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까지 써놓고 회사를 갔어요. 편지에는 역시나 어제 했던 말이 반복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무 소리나 짓거린 거다.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이래저래 쌓인 게 많아서 아무 개소리나 적으며 스트레스 푼 것뿐이다 라고요. 차라리 회사욕을 적었으면 이해가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싶어 안쓰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요하게도 제 욕만 잔뜩 적어놨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더 재고할 여지도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 얼굴도 보기가 싫었기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단순히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거나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혼까지는 안 할 건데 이건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버린 거라서 도무지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로 이혼하고 재산 정확하게 분할해서 나눠 갖자고요. 제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계속 연락하고 친정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대강의 내용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저는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한테 사과를 하는 남편의 본심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그냥 그전에도 보냈듯이 단순하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만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내용으로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내 딴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걸 풀 곳이 필요했는데 그걸 엉뚱하게도 당신 욕을 하며 풀었던 것 같아. 진심으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적은 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배설하듯 쏟아낸 거였지. 그걸 당신이 봤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내가 한심해. 나한테도 문제가 컸던 것 같아.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다시는 당신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할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남편이 제가 나간 동안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고 보낸 카톡 같았고 적어도 그 카톡에서만큼은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에 대해서 썼던 그 수많은 글들은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지만 그래도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저도 딱 한 번의 기회는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 몇 주 사이에 살이 형편없이 빠져 있었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그래도 남편이라고 좀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반성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한 비방글들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었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해명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데에 다시는 가족을 욕하는 글들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약속도 했고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게 보였기에 저도 딱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깨져버린 것은 임시 방편으로 다시 붙인다 해도 결국은 또다시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론 잘 풀었다 싶었지만 남편과 제 사이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남편과 웃고 떠들고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런 것도 속으로 욕을 할까? 내 험담을 하고 있을까? 어딘가에 또 글을 올리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했습니다. 생각을 바꿔보려고도 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걸 자꾸 무시하려고도 했죠. 하지만 한번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인지 남편과는 결코 예전 같은 관계가 될 순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아직도 의심스러웠고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의심스러운 마음을 애써 꾹꾹 누르고 외면했지만 결국 저는 경미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졌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애써 그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하니 제 속에서 병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날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밖에서 TV를 멍하게 보고 있다가 문득 노트북이 떠올랐어요. 설마 이제는 안 그러겠지, 또 그러지는 않겠지 하면서도 왠지 노트북을 열고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에 대한 게시글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의 아이디나 닉네임도 다 알고 있었기에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그런 글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이혼까지 할 뻔하고 식겁을 했다 보니 예전에 올린 글도 다 삭제를 했고 더 이상은 안 올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에 대한 비방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제 뒤통수를 거하게 때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에는 남편의 카톡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노트북을 보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기에 이 시간에 무슨 카톡인가 싶었는데 그 카톡 내용을 보고 모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 언제 올 거야? 라고 왔거든요. 저는 이게 뭘까 생각하며 그 카톡을 눌러보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였고 대화도 몹시 친숙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죠. 둘의 대화를 보니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남편이 한 번씩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 반반을 외치는 짠돌이 남편이 월세까지 내줄 정도의 사이였던 겁니다. 그 여자 프로필 사진을 보니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외모였어요. 남편하고는 꽤 나이 차이가 있어 보였죠. 게다가 그 여자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온 듯 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는 듯 했고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둘은 꽤 마른 대화를 주고받았고 만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랑 극적으로 이혼하지 않기로 한 뒤에 이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건데 그 순간 분노로 뒷목이 확 당겨오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고 무릎 꿇고 매달리길래 한 번만 봐주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정작 이 인간은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를 용서하려고 그냥 덮어두고 살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정작 잘못을 저지른 남편 놈은 뒤에서 바람이나 피고 있었다니 배신도 이런 배신이 또 있나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자고 있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올려붙여 깨우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을 모조리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정보도 확인했어요.
남편과의 대화에서 보니 상대방 여자의 이름은 권선아인 듯 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편 옆에 있는 폰을 몰래 들고 나와 권선아라는 이름을 찾았고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당장 남편 면상에 이혼 서류라도 던지고 싶었지만 일단 저는 최대한 티내지 않고 조용히 변호사 상담받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했기에 철저히 준비해서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 대한 비방글과 조롱글을 올렸던 내용도 변호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도 봐줬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핀다고 했죠. 변호사 상담을 하는 도중 너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눈물까지 막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쉽게 이혼하지 않으려고 한 번의 기회를 줬다. 그 인간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절대 못 헤어진다고 빌길래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그 와중에도 나를 또 기만하고 배신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쓴 글들을 본 변호사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런 글까지 보면서도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한 내가 등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다 진행할 거라고 했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소장과 위자료소장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그 여자에겐 위자료소장을 넘겼고요. 남편은 역시나 또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겠나요. 이번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가 또 넘어가 주지는 않을 거고 이혼도 불가피하다는 걸 알았는지 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잘못을 들먹이고 자기 잘못을 축소하면서 위자료라도 깎아보려는 참이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솔직히 자기가 이혼당할 정도로 잘못했느냐며 누구나 속으로는 다 욕하면서 살지 않느냐. 나는 그걸 그냥 글로 좀 적은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글 좀 남긴 걸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자기만 그런 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비슷하게 아내욕, 처가욕 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게시판에 그런 글 올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느냐고 했죠. 게다가 바람핀 것도 저 때문이랍니다. 인터넷에 글 몇 개 남긴 걸로 제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했고 본인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히 알게 된 권선아가 많이 위로를 해줬고 그래서 자기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여자에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엔 자기가 다 잘못했고 어리석었다며 눈물로 반성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남편은 반성을 한 적도 없었고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혼은 하기 싫으니까 반성한 척 했던 겁니다. 와, 저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그냥 둘러대는 말일 뿐이었구나. 나한테 한 번도 미안했던 적이 없구나.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본인이 핀 바람까지도 제 잘못이라고 우겨대는데 진짜 답도 안 나오고 남편 놈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남편이 하는 소리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었기에 당연히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 올린 글이 너무 악질적이고 심각했기에 이혼은 물론이고 최고 금액의 위자료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도 결국 위자료를 다 지급받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당연히 제 몫은 다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재판을 통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남편 놈과의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꽤나 후유증이 오래갔어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때도 이 사람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까? 진심은 다를까? 나를 욕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남편놈 때문에 사람을 못 믿겠고 약간의 피해의식까지 생긴 듯 했죠. 그런 피해의식은 또다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잘못도 전 남편이 했고 명백한 이혼 사유도 다 전 남편 짓이고 그 인간이 인간 쓰레기인데 내가 왜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좀 더 제 인생에 집중하며 잘 살자 다짐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살 게 있어서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이용했던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커뮤니티를 보자마자 전 남편과의 악몽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 인간이 설마 이혼하고 나서도 내욕을 올리진 않겠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이혼했으니 상관없으면서도 이상하게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전 남편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검색해 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은 또다시 그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쓰레기 같은 글들을 엄청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와, 진짜 이 인간은 이게 병이구나. 이 인간 절대 이런 걸 못 고치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두어 달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전 남편 놈이 카톡을 보낸 겁니다. 생일 축하해. 갑자기 카톡해서 놀랐지. 미안해.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너 좋아하던 케이크 기프트콘도 보낸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 욕이 나왔죠. 저는 그냥 무시했는데 또 카톡을 보내서는 미역국은 먹었느냐, 생일인데 밥 잘 챙겨 먹어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뭔데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나 싶고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싶었죠. 그래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네 생일이라서 보내본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생일 항상 내가 챙겨줬는데 이혼하고는 어떻게 보내나 해서. 라고 왔더라고요.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더니 이혼하고 행복하니? 이러고 또 왔더군요. 답장할 가치도 없다 싶어서 바로 차단을 해버렸죠.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갔나 온갖 더러운 꼴 다 보고 이혼했는데 왜 이런 연락을 하나 싶어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후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권선아인데요. 권선아라는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전 남편의 상간녀 이름이었으니까요. 제가 위자료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었죠. 황당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왜 해요? 저 그쪽 회사 근처거든요. 혹시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저한테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쪽이 내 회사를 어떻게 알고요? 오빠가 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요. 시간 길게 안 뺐을 테니까 잠깐만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한편으론 왜 보자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내가 그쪽을 왜 보는데요?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아니면 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까요? 미쳤어요? 저는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기집애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나갈 테니 바로 앞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저는 갑자기 생각난 그것들을 인쇄해서 챙겨나갔죠. 그 여자에게 줄 게 있었거든요.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보니 그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소송까지 걸었고 사진으론 봤지만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여자 앞에 서니까 그 여자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앞에 앉았습니다. 왜 보자고 했어요? 용건만 말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저를 빤히 보며 그러는 겁니다. 이혼했으면 그만인데 왜 자꾸 오빠한테 질척거려요? 라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린가 싶어서 너무 벙찌더라고요. 뭐라고요? 질척? 그래요. 이혼했고 위자료 지급도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그러냐고요.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저기요. 아니지. 야,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반말하지 마세요. 그럼 너도 하던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남의 남편하고 노란한 상간녀 주제에 반말은 듣기 싫어? 그럼 만나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남의 남편이요? 이제 이혼했잖아요. 니네가 이혼하고 만났니? 그리고 이런 개소리 하려고 나한테 나오라고 했어? 질척? 내가 그놈한테 질척거린다고? 너 뭘 보고 이런 소리래? 오빠가 그쪽한테 카톡 보내는 거 봤거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하고 바람나서 만난 주제에 전 남편이 또 바람필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카톡 하더라. 상대도 하기 싫어서 바로 차단했어. 그 인간한테 좀 전해라.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스토커야 뭐야? 확실해요? 차단한 거 맞아요? 그 말에 저도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야, 이게 어따 대고 내가 차단을 하든 말든 그걸 너한테 왜 일일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너네 바람으로 만난 거면서 그 인간이 또 바람 필까봐 쫄리나 보네? 근데 걱정하지 마. 그 인간은 또 어떤 년이랑 바람 필지 몰라도 최소한 나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릴 지경이거든. 그럼 바퀴벌레 같은 인간 너나 평생 잘 데리고 사세요. 어디 방생하지 말고. 별 같지도 않은 말한다고 바쁜 사람을 부르고 있어.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연락해봐. 저는 열받아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화난 거 이해해요. 내가 너무 밉겠죠. 그쪽 남편 결국 내가 가졌으니까. 미안해요. 그쪽하고 우리 오빠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혼도 했으니 받아들이세요. 그쪽은 우리 오빠한테 아무 감정 없다는 거 잘 알아들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가려다가 다시 앉았죠. 야, 너 무슨 드라마 찍니? 그래, 실컷 가져. 그 바퀴벌레 같은 인간 너 다 가져. 근데 있잖아, 그거 알아?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네가 너무 불쌍해. 제가 불쌍하다고 하자 그 여자도 황당한 표정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야, 내가 그 남자랑 왜 헤어졌을 것 같아? 오빠랑 제가 만났으니까요. 아니, 물론 그것도 이유긴 하겠지만 진짜 이혼 사유는 따로 있어. 나는 그 인간의 진짜 본 모습을 봤거든. 그게 얼마나 비열하고 징그러운지 몰라. 근데 있잖아, 그 인간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더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너 주려고 일부러 다 뽑아왔어. 저는 그 여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의아해하면서 그 봉투를 받아들더군요. 이게 뭔데요? 직접 봐. 그 인간이 너에 대한 진심을 가득 담아서 글을 많이 적었더라. 그 여자는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그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어보았고 점점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 종이들이 뭐냐고요? 바로 남편놈이 그 커뮤니티에 올린 그 여자에 대한 뒷담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에 대한 험담을 올렸듯이 이제는 그 여자에 대한 험담 글들을 어마어마하게 올렸더군요. 아니, 차라리 저에 대한 글은 양반이라고 할 정도로 그 여자에 대한 글들은 모멸감 넘치고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멍청한 기집애, 대충 데리고 놀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그 기집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내가 갖고 노는 앤데 걔네 아빠랑 오빠 시골에서 깡패짓 하는 것 같더라. 수준 알만하다. 멍청해서 좀 잘해주면 좋다고 실실거리고 수준 떨어지고 똥 멍청하다. 마누라 모르게 적당히 데리고 놀려고 했는데 걸려서 미치겠다. 이번엔 진짜 이혼하게 생겼다. 그까짓 별 볼 일 없는 년 때문에 이혼이라니. 아, 재수 온 붙었다. 결혼까지 할 애는 절대 아니고 적당히 갖고 놀다 빤스런 해야 됨. 등등 이러한 글들이 개수로는 거의 100개 가까이 됐고 이혼 후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 여자를 욕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팔짱 끼고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채로 그 글들을 읽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오빠가 쓴 글이라고요? 그래,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너에 대해서 쓴 글. 이제 알겠니? 그 인간 이혼 사유가 이거야. 나랑 결혼했을 땐 내 욕을 그렇게 적었어. 그걸로 헤어진 애 만회했다가 한번 봐줬는데 그 와중에 너랑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혼한 거고.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더라고. 심지어 일주일 전까지도 뉴욕 정성스럽게 적어서 올렸던데? 말도 안 돼. 이거 다 지어낸 거죠? 오빠가 이럴 리가 없어요. 참나. 그렇게 믿고 살던가.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뒤에선 너를 있는 대로 씹어대고 있는데 그 글들을 보고도 그놈이 좋으면 그냥 그러고 살아.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군요. 아참, 그거 내가 다 뽑아온 거 아니야.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그 아이디로 검색해봐. 너에 대한 글들이 차고 넘친다. 100개 정도 되던데 그중 일부만 뽑아온 거야.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야. 네가 상간녀 판결받고 위자료까지 내면서 만난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뭐 너나 그 인간이나 도찐 개찐이지만. 저는 코웃음 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그 여자 쪽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글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둘이 개싸움 나는 거 아주 볼만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죠. 나중에 건너듣기론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싸움이 제 생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제 말대로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남편 아이디 검색하고 자기에 대해서 쓴 글을 모조리 다 읽었나 봐요. 그걸로 전 남편과 대판 싸웠나 본데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도 화가 나서 전 남편을 때렸다고 했고 전 남편도 그 여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원수지간 돼서 폭행으로 고소 파티했는데 그 여자가 당한 폭행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고향에 있는 그 여자 오빠가 열받아서 여기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 오빠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여동생 때렸다고 올라와서 전 남편을 죽지 않을 만큼 팼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과정에서 뼈도 여러 군데 부러지고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빨도 부러지고요. 그걸로 또 경찰 부르고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남편 지인을 통해 이 모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손뼉까지 치며 웃었다니까요. 전 남편과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았지만 그래도 억울하고 속에 얹힌 것 같은 게 있었는데 전 남편이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하니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요. 그거면 됐다면서 이제 발 뻗고 자겠다고 그랬죠. 전 남편과 그 상간녀는 완전 앙숙이 되어서 계속 쌍방 고소 진행하고 있다는데 전 남편은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소문이 나서 회사도 결국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싸지른 짓 때문에 결국 혼자서 자멸하는 중인 것 같았죠. 저는 간간히 전 남편 놈의 망해가는 근황을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글로써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에 저 역시도 그 인간이 망해가는 근황을 들으며 마음껏 비웃어주고 있어요. 부부고 가족이라고 해도 당연히 내 맘 같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겠죠. 하지만 그런 걸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다르고 또 뒤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같이 욕해달라고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설령 싸우더라도 솔직하게 내 의견과 주장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대화로도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서로 대화 잘 되는 척,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척, 뭐든 저한테 잘 맞춰주는 척, 쿨한 척, 척척척은 있는 대로 다 해놓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대놓고 말할 용기조차 없는 찌질한 인간이 전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전 남편 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됐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더 늦기 전에 안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참 더 살다가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그 인간은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알아서 자멸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팝콘이나 먹으며 그 꼬라지 구경이나 하렵니다. 앞에서 못할 말이면 뒤에서 추잡한 짓 그만하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